제가 되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차가 필요해서 차를 샀었는데 차를 샀는데 그때 제가 제 수준보다 한 단계 좋은 차를 샀어요. 차를 딱 샀더니 이렇게 모임에서 나 차 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겠어요? 할부 몇 개월이야? 계약금 얼마? 계약금 10만 원? 근데 그럴 때 저 끝에서 한 사람이 되게 작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 했는데 그거 제가 10년 이상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식사를 해보면 상대방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가족이 모인 공간에서 식사하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관찰하는데 어른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을 봐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근데 애들을 보면 그 가정의 수준, 직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세 가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네. 제가 이따도 피디님이 어떻게 갈지 볼 건데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김종원 작가님께서 어른의 관계를 가꾸는 100일 필사 노트 신간 도서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30년째 글 쓰고 있는 김정원 작가입니다. 제가 특별히 가든 패밀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오면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분이 있는 곳이라면 온라인 공간이 하더라도 똑같은 좋은 에너지가 흐를 것이다 생각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 좋은 에너지를 수혈받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찾아와서 영상 찍으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AI 시대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바쁜 세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든 패밀리를 찍을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번도 못 가본 동네에 가게 돼요. 전 이 동네에 태어나 처음 와봤거든요. 제가 사실은 멀리 안 가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제가 멀리 안 가는 거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간다고 그러면 종원아 너 무슨 일이 있어? 진짜.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는 이유 뭘까요? 거기에서 촬영을 해야 PD님이 촬영을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숙한 곳이니까. PD님이 익숙한 곳이 중요하지 내가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가치를 빛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바보처럼 만드는 곳에 말고 나를 보석처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가치가 PD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하루를 다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전 PD님 가치를 믿고 이 영상이 분명히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한테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서 내 주변에 내가 자꾸만 누굴 만났는데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벗어나면 좋겠어요. 근데 벗어나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인드가 되게 작은 마인드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못해. 근데 좀 큰 마인드 가진 사람은 난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고 이걸 딛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질문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질문을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첫 마디로 인사말로 얼굴 좋아지셨네요. 너 살쪘어. 이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했어 분명히. 네, 좋은 마음으로 했죠. 절대 아니죠.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조용히 물어봐. 그러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표정이 차분해져서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럼 그 얘기를 해. 네.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해라. 표정이 되게 차분해지셨어요. 요즘 좋은 일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잖아. 근데 얼굴 좋아지셨네. 네, 그럼 원수가 된단 말이야. 잠깐 그러면 오늘 기회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얼굴 좋아지셨어요는 언제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지금 죽을 병 걸었다 살아나는 사람. 그게 아니면 쓰면 안 돼요. 오해받을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그 얘기를 꺼내서 하자. 이것도 아이랑 부모님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너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했지? 그럼 애가 놀라서 울잖아요. 네네네. 엄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너 다칠까 봐 그랬어. 다 그 마음이죠. 엄마는 너 다칠까 봐 걱정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지. 네네. 왜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냐. 네. 속 마음을 먼저 얘기해라.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른의 관계를 가꾸는 100일 필사 노트.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싶고 상대방도 저를 좋은 관계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 사람과 이 사람은 평생 곁에 둬야 돼 측면으로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방탄소년단 좋아하는데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꾸준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와,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너무 어렵죠. 네. 근데 RM은 영어로 바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성공이 만약 100이라면 50은 우리 팬인 아미 덕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15는 우리 소속사 덕분이고, 35가 남으니까 우리 멤버 7명 나누면 나의 몫은 5%밖에 되지 않는다. 나의 5%를 우리 트로피에 비유하면 이 가장자리 한 끝에 불과하다. 이거를 3줄짜리 말로 다 설명을 해줬어요. 제 거기에 어떤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죠? 단어 하나. 되게 중요한 단어. 덕분에. 아미 덕분에, 소속사 덕분에, 멤버들 덕분에 있을 수 있었다. 여러분, 제가 손절해야 될 사람,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 호감적인 사람, 표현 하나하나 가려가면서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부정적이고 내가 뭐 시작했을 때 네가 뭐가 되겠어? 아유, 그냥 하던 거나 해. 열심히 살지 말고 대충 살아. 이렇게 인생 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입버릇처럼 때문에가 나와. 마침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돈가스 안 팔아. 그래서 냉면을 먹었어. 너 때문에 냉면 먹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만약에 덕분에를 많은 사람이 가면, 아, 오늘 좀 더웠는데 덕분에 냉면 먹네? 진짜 고맙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때문에는 생각을 안 해도 돼. 내 환경과 주변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 안 해도 돼. 덕분에를 하려면 관찰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거에 감사할 수 있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나?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나?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 쓸 때 주의해서 쓰면 좋겠고, 내가 호감을 얻고 싶으면 때문에 보다는 덕분에를 써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추가로 한번 또 얘기를 더 해보면, 이제 36일 한번 낭독해 볼게요. 네. 진짜 이해는 말보다 따뜻하다. 이해는 하지만 하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진심으로 마음의 결이 맞는 사람은 굳이 이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진정한 이해는 조용히 곁에 머무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따뜻한 눈빛, 다독이는 손짓 하나가 슬픔과 고통을 위로한다. 그렇게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해는 하지만 이런 말이 이렇게 뭔가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거 이해 못한 거지. 또 제가 또 유독 주의할 표현이 뭐가 있냐면,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가끔 해요. 위로한답시고. 누구한테? 제 친구들이 넋두리 하고 있으면 그런 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새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되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차가 필요해서 차를 샀었는데, 차를 샀는데 그때 제가 제 수준보다 한 단계 좋은 차를 샀어요. 차를 딱 샀더니 이렇게 모임에서 나 차 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겠어요? 할부 몇 개월이야? 계약금 얼마? 계약금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 저 끝에서 한 사람이 되게 작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 했는데, 그거 제가 10년 이상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행이다. 다행이다. 혼자서 얘기했어. 나한테 들리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뭐가 녹아있죠? 김종원 작가님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차를 샀다고 하니까 살만한 것 같아. 다행이야. 다행이다. 그 한마디로 나한테 마음을 다 표현해 줬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 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한마디 준 거 덕분에 그 사람이 저한테 살면서 어떤 도움을 청하거나 요청을 하면 무조건 좀 오케이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마 사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한 달 내내 매일 와서 공감 누르거나 댓글 쓰는 분이 있어요. 작가님 말씀 덕분에 항상 저희 가족 잘 살고 있어요. 작가님 말씀 필사하면서 나날이 좋아지고 사춘기 아이 잘 키우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3달 썼어, 그렇게.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3달 동안 내가 부담 가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부담 가지 않게 고급스럽게 글을 남기면, 누가도 읽고 싶게 자랑스러운 글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느껴진단 말이에요. 존경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일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요. 근데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해도 난 들어줄 거야. 근데 갑자기 메일을 써. 작가님 존경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책을 내는데 추천사 좀 써주십시오. 평소 작가님 존경했습니다. 작가님 책을 매일매일 필사하고 그럴 때 나한테 그런 걸 한 번도 안 보여줬어. 댓글이나 조회 한 번도 없었고, 제가 필사단 운영하고 있는데 필사단에서 활동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갑자기 존경하고 내 글을 너무 좋아하는데 부담 주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추천사 부탁하면 좋겠다. 그냥 당장에 아무런 대가도 안 받고 들어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요청하거나 허락을 구하거나 승낙을 받고 싶을 때 최소한 3달의 기간을 잡고 시작해봐라.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정도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돼. 왜냐하면 제가 추천사를 써줘요. 이건 되게 귀한 일이잖아. 너한테 되게 귀한 일이잖아. 그 귀한 일인데 왜 함부로 대하냐.
나한테 소중한 일인 만큼 상대방한테 그걸 얻기 위해서 3달, 4달, 5달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저는 갑자기 메일 쓰지 않거든요. 저는 뭘 요청하면 거의 100% 항상 승낙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갑자기 가지 않거든요. 나의 과정을 보여줘.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난 김 부장 다니는 회사는 관심 없어. 김 부장이 궁금해. 그래서 김 부장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어. 그 인연으로 계속 만나는 사람도 있고. 거절은 되게 힘든 일이지만 세상에 좋은 거절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나는 지금 거절하는 게 힘든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맞아요. PD님도 요청 많이 받죠? 거절해야 될 일이 많죠. 있죠. 그때 어떻게 거절하세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요. 다 모시고 싶으나 제가 가진 시간이 유한하다 보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다고 애둘러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이현웅 선생님한테 받은 메일인데 제가 감동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인연을 맺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읽어볼게요. 거의 한 달 만에 보내는 답신입니다. 저는 메일 박스를 열지 않을 때가 많지요. 정크 메일이 하도 쌓여서 다른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추석 연휴에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이 메일을 찾았습니다. 늘 쫓기는 생활을 하다 보니 사부 능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때가 많아요. 용서하세요.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이어려.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고 답신을 안 해도 되는데 용서해달라고. 저도 이 용서하세요의 말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 의뢰가 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제가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하는 거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듣지 못했으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바빠서 못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용서하세요.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지성이는 거절과 농담 하나에도 내가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가 그 안에 진하게 스며 있다고 생각해요. 이현웅 선생님은 관계에서 되게 유연하거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신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인연을 맺거나 이런 거보다 혼자의 삶을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네. 나의 관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남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맺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자신이 없으니까. 나한테 자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 이현웅 선생님께서 대학교 입학 이후에 저녁 시간 약속 잡지 않아요. 왜 잡지 않았냐 여쭤보니까 저녁 이전에 일과 중에서 누군가한테 듣고 배운 것을 저녁 시간 이후에는 혼자 사색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되게 귀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과 저녁 시간 약속 잡고 싶지만 한 번도 잡지 못했어요. 항상 점심만 먹었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집 밖으로 멀리 안 나온다고.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색하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운전도 하지 않고 지하철, 버스 타고 오면서 그 안에서 저는 사색하고 있거든요.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걸 글로 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공간에서 생각하고 주변 관찰하고 글로 쓰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의 대화 속에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을 이끌어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1일차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탄생하는 꽃이다. 때로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있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올가매며 가깝다는 이유로 이해를 요구하는 관계가 그렇다. 관계의 핵심은 적당한 거리감이다. 떨어져 있어야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잠시 멀어질 용기를 내보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관계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야 건강한 관계를 가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어떤 거냐면 그럼 멀어질 수 없는 관계는 어떡하냐. 네. 가족 어떻게 하나. 네네네네. 이게 최근에 제가 남긴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 댓글에 대댓글로 비밀 댓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군가 달아놨더라고요. 어떤 댓글이냐면 가족한테도 할 말은 해야 된다. 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줘라. 이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 조언을 하죠. 벗어나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면 스스로 생각해봐야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RM 얘기도 했잖아요. RM이 만약에 그 직장에서 구성원이다. 그럼 RM은 잘 못 살까요? 거기서도 인정받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그 안에서도 리더가 될 거야. 네네. 왜 그럴까?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공간에서 힘들고 벗어날 수 없는데 여기서 내가 힘들다면 이 공간에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내가 큰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을 안아주자. 벗어날 수 없다면. 제일 좋은 거는 벗어나는 거야. 근데 벗어나는 것도 선택 못하는 게 내가 크지 않아서 그래. 더 큰 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심하면 좋겠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필사하고 읽고 난 것을 필사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지. 그 상황을 그리면서 필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내 상황에 맞는 현실을 도출해낼 수 있어. 필사는 나 자신한테 물을 때 가장 좋은 지적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사를 하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일단 좋은 걸 경험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이든 집이라는 공간이든 직장이든 회사든 다 상관없이 이 공간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더 큰 내가 돼야 할 시간이다. 필사가 필요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시면 좋겠고. 제가 작가님이 원신간호설 읽으면서 제 시선을 멈추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 식사를 해보면 상대방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제가 보자마자 찔렸거든요. 왜 식사를 해보면 상대방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가족이 모인 공간에서 식사하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관찰하는데 어른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을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네. 어른들은 갑자기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근데 애들을 보면 그 가정의 수준, 직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세 가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네. 제가 이따도 피디님이 어떻게 갈지 볼 건데 네. 다 먹고 나서 의자를 어떻게 한 것인가. 제일 수준 낮은 가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자리에서 몸만 나가. 그냥 이렇게 삐뚤삐뚤해져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의자를 밀어놓고 나가죠. 그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밀어놓고 나가는데 찌지직 소리가 나죠. 가장 좋은 거는 들어서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놓고 나가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소리 안 나게 밀고 나간다는 것은 가정에서 배려를 배운 거. 남을 배려하는 마음. 식당 가면 마음껏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데 주의 안 시키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정이 꼭 있잖아요. 그 가정은 자신이 그런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의자를 먹었으면 갖다 놓고 서빙한 사람이 치우기 편하게,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식사할 때 눈살 안 찌푸리게 소리 안 나게 들어서 놓는 거. 이것까지 하는 아이는 굳이 가정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는지 알 수가 있고, 그냥 나간 아이는 아마 식탁에서 뭐 아이패드 이런 것이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품위와 품격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보고 자란 거지.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왜냐면 우리는 같은 수준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알아보기 때문에. 너 이거 알고 있네? 친해져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가고 그러면 쟤는 안 봐도 알 것 같아.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좋은 내가 되어야 된다. 품위, 배려, 기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것도 다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실천하고 있느냐 이거를 알면 좋겠고, 그런 것들은 또 내가 쉽게 실천할 수가 없으니까 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녹여놓은 문장을 필사하면서 이런 게 품위입니다 라는 글을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품위는 삶의 균형에서 나온다. 나는 예의를 지키되 타인을 신경 쓰진 않는다. 예의를 지키는 이유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그 평안을 내 성장에 쓰기 위함이다. 언제나 삶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공손함과 단호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이 균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평생 품위를 유지하며 우아하게 살 수 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이 오히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면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신경 더 쓰게 되지. 눈치를 보게 되지. 괜찮나? 네. 아주 좋은 지점인 것 같아. 예의를 안 지키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되고, 예의를 지키게 되면 눈치를 안 보게 되고, 이 삶의 적절한 균형성.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스시집이요. 아니요, 스시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나가다 되게 감동했어요. 어떤 거냐면 휴가를 가니까 휴가 기간 동안 모르고 온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걱정해서 써붙이는 게 있어. 읽어볼게요. 8월 며칠에서 며칠까지 연휴가입니다. 헛걸음 하신 고객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8월 중 이 글을 사진 찍어 오시면 볶음밥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와. 감동 아니에요? 줄 서는 집이에요. 이럴 필요가 없어. 근데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가 아니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 줄 서는 곳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러니까 줄 서는 거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식당에도 관계가 있잖아. 항상 꽉 차 있고 줄 서 있고 1일 전에 예약하는 갈 수가 없고 불경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서비스. 이게 하나하나가 공감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공감력이 없으면
내가 이 관계에서 상대방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필사노트 데이 29에 진짜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 늘 웃고 있지만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으며 이 한 줄이 저의 시선을 붙잡았거든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희 아이도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오늘 이 영상 보고 아이와 함께 이 문장 한번 필사해봐라 측면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29일째 부드럽지만 단단한 내면의 소유자, 늘 웃고 있지만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으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해야 할 말과 참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은 다정한 말투로 전한다. 주변이 아무리 혼잡해도 홀로 여유를 잃지 않으며 무례한 말에도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언제나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단한 내면을 지닌 사람은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자신을 믿을 줄 안다. 저는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실천하려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버스가 있잖아. 버스 타는 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는 버스랑 닮았어. 우리 버스 탈 때 내리는 사람 있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야. 늘 같은 버스에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친구는 다음 역에 내릴 수도 있어. 그 친구가 또 내렸다고 영원히 이별하는 것은 아니야. 근데 기다리다 보면 또 타는 순간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연 하나하나에 굳이 연연할 필요 없고 내가 탈 때 내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내릴 때 타는 사람도 있어. 굳이 인연 하나하나에 연연하면서 헤어진다고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는 하던 걸 계속하면 돼. 관계를 놓고 고민하는 현대인들이 가슴속에 꼭 품었으면 하는 키워드 하나를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하루는 어떤 걸 봤냐면 저도 원고 완성할 때 마지막 원고 이렇게 파이널, 최종, 진짜 최종 다시 진짜 파이널 이렇게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자기가 그 열심히 썼다는 걸 사진 캡처해서 올리면서 그 사진 제목을 노가다. 전 그거 보면서 이 사람 자기 노력을 다 희석시켜버렸네. 자기 열심히 쓴 게 노가다라고 얘기했어. 누가 이 책을 읽고 싶을까? 만약 제가 쓴다면 어떻게 쓸 거냐면 그거 다 올리면서 영혼을 다 담았다. 이렇게 쓸 거야. 제가 한 1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진짜 열심히 써야지, 영혼을 담아 써야지 결심하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쓸 때 제가 그 책을 3년 썼거든요. 3년 동안 딱 한 것만 썼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알아주냐? 너 어떻게 먹고 살라고? 네네.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소득이 없으니까. 지인이 저한테 네가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우와. 제가 답을 뭐라고 했냐면 독자가 알아주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가다와 여운을 담았다. 누가 알아주냐? 독자가 알아주죠. 여러분이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경청은 다 듣는 게 아니고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을 듣는 게 경청이다. 69일째 들을 가치가 있는 말만 듣는다. 가까운 인연도 아닌 사람이 내 험담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조차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내뱉은 무책임한 말 때문에 왜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괴롭히는가? 나를 아끼는 이들의 말만 귀담아 듣자. 경청은 들을 가치가 있는 말에만 마음을 여는 것이다. 모든 말에 다 마음을 열면 내 마음이 더러워져. 왜냐하면 날 정말 생각해주고 말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으니까. 근데 흔하지 않은 그 소중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가치 있는 말에 그때 마음 활짝 열면 내 마음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정원 작가님의 신간도서 어른의 관계를 가꾸는 100일 필사 노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일차부터 100일차 다 읽었는데 정말 꽝꽝 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느낀 감동을 똑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정말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